슬라마 소레. 네, 인도네시아는 오후 인사가 슬라마 소레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것은 이제 미션 플랜팅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미션 플랜팅 하면 좀 이상하죠. 초치 플랜팅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미션 플랜팅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운동을 이제 소개하고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미션 플랜팅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뭐 일부 또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저를 소개하면 제가 84년 2월에 인도네시아에 파송됐습니다. 저는 GP 선교회하고 합신교단 선교부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인도네시아 가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르네오 섬에서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르네오 섬이 참 교회 개척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회교가 좀 약한 반면에 미신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글에 제가 12월 달에 정글 들어가서 2주 동안 돌아다녔는데 9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9개 마을에 가서 촌장님한테 제가 성탄 예배 드려도 되냐 그랬더니 다들 오케이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끝나니까 또 다음 달에 또 오시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달도 가고 그 다음 달도 가고 계속 가다가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서 해서 제가 한 3년 사이에 한 30개 교회 정도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1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세운데 절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또 갈라져가지고 뭐 교단이 둘로 나눠지고 하면서 요즘 한 60, 70개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한 도시에는 제가 하나 세웠는데 3개가 됐어요. 그게. 어쨌든 교회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글교회에서 아이들을 도시에 보내가지고 고등학교를 좀 다니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좀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 이제 기숙사를 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기숙사를 열었는데 그때는 하는 일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애들 만나서 가르쳤더니 한 10몇 명 중에 한 절반이 또 목회자가 됐어요.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는 중에 또 제가 고등학교를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있던 지역이 이제 서부 깔리만탄의 남쪽인데, 우리 한국의 땅의 한 절반 정도 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톨릭 학교가 한 2개 있고, 일반 공립학교가 몇 개, 8개인가 있었는데, 개신교 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회교도 도지사가 저보고 좀 고등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이제 두 분의 어느 평신도 선교사님이 집사님이 헌금을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시작하게 됐고, 이 사역은 제가 신학교를 가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비자가 신학교 교수 비자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도 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사를 가르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3년 동안 보르네오 섬에 있다가 자카르타로 좀 나오게 돼서 또 교회 개척을 하고 하는 중에 가난한 지역에서 이렇게 애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가난해서 학교 못 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애들을 또 하나씩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하고 연결해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한때는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이들 장학금을 대주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뭐 중간에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또 이제 제 아내가 번역해서 출판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을 3,000권씩 이제 출판도 했고, 그러는 중에 또 최근 한 몇 년 사이에는 성경 읽기 책을 월간 성경 읽기 책을 좀 발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하면 좋겠다.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운동도 해서 지금도 이제 출판을 해서 정글교회라든지 교도소, 스코아원 이런 데 성경 읽기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 KWM에서 무슨 강의를 몇 개 했는데 다중선교에 대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다중선교가 뭐냐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하는 게 다중선교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또 사정이 그렇게 되니까
저는 뭐 그저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제가 하고 돈 안 주시면 안 하는데 또 그렇게도 이상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게 10년 전인데 우리 저희 제자 중에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도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원래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들 중에 10%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선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저 PPT도 있는데 그거 네.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선교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세 사람의 선교사를 산동성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2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913년인가 세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제가 예전부터 좀 생각하면서 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선교 운동을 벌리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들이 존경스럽지만 그분들이 보기에 한국 교회는 선교를 받는 거지 해서는 할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1960년대 말에 조동진 목사님께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제3세계가 선교사를 보낼 때가 됐다. 그렇게 이제 그 선교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우리도 선교하자. 그랬을 때 이제 서구에 있는 선교학자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무슨 아시아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냐? 받는 것이면 되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선교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거는 지금 한국도 선교사를 보낸 지가 지금 50년, 이제 많이 보내기 시작한 건 이제 70년대 이후거든요. 50년 이상 됐는데 왜 선교지에서 니네들은 선교사를 안 보내냐? 왜 한국교회 선교사가 2만 명 넘게 나가 있으면서 왜 그 선교지 사람들은 선교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교만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선교는,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덕교회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그건 당연하지 그럴지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 파송 안 하니까, 어떻게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으로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갔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실 선교지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2만 명 넘게 가는 선교사가 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저는 현지 교회에 도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도 교만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계속 쭉 느껴오면서 월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제가 인도네시아에 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목사님하고 선교단체를 세우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났냐면 저희가 이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훈련시킬 장소가 없고 후보생들은 한 9명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장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에 몇 달 전에 어느 인도네시아 교인이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제가 집을 선교사님 집 근처에 있는데 그걸 쓰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 쓰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선교사님 그거 지금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쓰십시오 그래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기가 한 2,000불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도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사무실을 우리가 매일 이제 임대를 해서 한 3년 정도 썼는데 그 다음에 한 번 어떤 인도네시아 분이 이제 저희가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 제가 사무실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그분이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책상도 새 걸로 다 바꿔가지고 또 2층에는 이제 예배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프로젝터까지 다 달아가지고 이거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무료로 완전히. 또 현지인 대표도 집이 없었는데 또 인도네시아 교인이 우리 바무지 목사님 우리 집 쓰십시오 하고 또 집을 또 그냥 무료로 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좀 준비해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 이걸 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실 이쪽인가? 아래 거. 예. 아래 단추를 누르시. 아니 거기 리모트 컨트롤의 아래 단추. 아래 누르고 있는데. 예, 다시 누르시. 예. 이거군요.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바로 선교지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시간이 길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의 교회가 많이 세워진 다음에 선교사 파송하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도 적은 교회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선교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사도행 1.8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3장 1절 3절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 로마서 1장 14절도 선교지 교회도 복음의 빚진 자다. 똑같이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선교지 루스트라 출신 디모데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바울 선교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선교지 교회도 역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지 파송하는 선교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는 한국에서 점점 선교가 좀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선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도네시아 경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나가려는 사람 많아요. 재정적으로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좀 원활하게 나가진 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300불이면 나가요. 300불. 300불이면 선교지 가서 어떻게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200불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불은 이제 비자 수속비 이런 거 좀 해서 300불이면 나갈 수가 있어요. 독신인 경우에죠, 물론. 이제 가정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600불, 700불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만.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건강한 교회는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 저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세운 교회가 한 4, 50개 되지만 요즘 제가 하는 일은 그 교회 가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현지인 선교사 후보생하고 같이 보르네오 섬 정글교회를 제가 쭉 돌았어요. 그러면서 모금을 좀 해줬어요. 제가 일단 처음에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후보생을 세워서 네가 선교 도전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헌금이 나오는 거는 다 이제 그 선교사 후보생 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 열흘 정도 돌았는데 그래도 한 거의 현지 돈 1,000만 루피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 돈 7, 80만 원 됩니다. 700불 정도. 그 정도면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모금도 대주고, 또 제가 자카르타에 세운 교회는요, 지금, 다 선교를 합니다.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는 그냥 30불씩 2명 하고, 또 이쪽에 좀 주택단지 쪽에 중산층이 있는 데는, 선교사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뭐랄까요? 그 나라 돈으로 하면 7, 80불 되는 게 이제 100만 루피아인데 그 나라 돈으로. 그렇게 해서, 한 7, 8명 이렇게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이제 후원을 합니다. 감사한 거는요, 최근에 제가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이제 아가페 교회인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는 100만 루피아씩 100명의 선교사를 매달 후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100만 루피아면 이제 미국 돈은 80불 정도 되는데 80불에 1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부자는 아니에요 또. 그런데 우선은 제가 10명만 먼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80불씩 10명을 합니다 이분이. 이번 가을에 제가 이제 동남아 선교지 방문할 때는 저랑 같이 가기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 보르네오 섬에 세운
교회 젊은 집사가 있는데 이분도 100만 루피씩 4명의 선교사를 후원해요. 그럼 한 80불에 4명이면 뭐 여기서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사실은 거의 10대 1 잡거든요. 한국에서 10불이면 거기 가면 100불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월간 800불을 후원하고 한 사람은 월간 400불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저희 초기 창립 예배 2012년에 어떤 호텔홀을 빌려서 이제는 선교사 보냅시다 하고 했는데 상당히들 많이 왔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인데 처음에 2012년, 13년 그때 우리가 1회 선교사 훈련을 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라오스에 가서 선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명 부부인데, 애기까지, 캄보디아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옷 입은 자매는 이제 미얀마 가서 선교하다가 지금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또 저쪽에 뚱뚱한 한옷 입은 자매는 나가려다가 결혼 때문에 결국 못 나갔어요. 그래서 좀 실패했고, 맨 끝에 둘은 키르기스탄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맨 끝에 친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키르기스탄 가서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청년인데 인도네시아에 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매하고 결혼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키르기스탄 사람인데 제 끝에는 그래서 최근에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전도한 친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이제 라오스에서 지금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월드 파트너 선교에서 전도한 친구가 이번에 이제 신학교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이제 라오스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네, 이것은 제가 이제 선교사들 교육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밀라 선교사라고 여기 앞에 왼쪽에서 네 번째 있는 여자 선교사인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지금 예배도 드리고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찍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캄보디아의 그 시엠리 쪽에 있는 이삭 선교사라고 저 뒤에 2명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부인인데 거기서도 이제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공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뭐 우리처럼 정말 헌옷도 갖다가 줘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라오스에 영어를 가리키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4명의 독신 여자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뭐 60-70명이 모여서 영어도 배우고 또 그 부인들을 모아서 또 요리도 뭐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어린이반 있고 또 중고등학생반 있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2명의 자매가 말레이시아에 와서 우리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온 자매들이 영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인도에 가서 인도 펀잡 지역, 시크 교도가 많은 지역인데, 인도네시아가 좀 장점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해교도가 80%가 넘으니까 해교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하고 회교 선교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여기도 또 좀 복잡해요. 이 왼쪽에는 자매가 필리핀 자매인데 제가 저희 칼리만탄에 있는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으로 제가 초청을 해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가르치다가 인도네시아 청년하고 이제 좋아해가지고 둘이 결혼하고 지금 키르기스탄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지난 2018년 그 팬데믹 전에 우리 이제 선교사들하고 이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 인도네시아 선교회는 이제 훈련을 5개월 합니다. 월드 파트너 선교회.
5개월을 하면서 실제로 그 전도 훈련도 합니다. 그 NE3라고 해서 회교 선교, 회교 전도 훈련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직접 훈련하고 주말에는 또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지방에 가서 무슨 두부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실습도 해가지고 가서 자립 선교를 위해서 그런 훈련도 하고 또 우리 물론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함께 이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 훈련 받으면은 끝나면 이제 자기네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모금이 되면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가 있는 나라들이 지금 아까도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한 가정 있고 요르단에 한 가정 있고 인도에 한 가정 또 미얀마에 한 자매가 거기가 있고요. 또 태국에는 2가정이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캄보디아에 4유닛이 있고 또 라오스에 5유닛, 베트남에 지금 2유닛이 지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들 적응은 참 잘해요, 우리보다요. 적응은 잘하는데 일단은 이제 비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어느 학교를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그냥 배우는데 잘 배웁니다. 그래도 굉장히 그 어느 소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에 아직 젊은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초에 훈련을 5명을 했는데 훈련할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 9월 달에 이제 또 5개월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동남아나 세계 저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데 나이들이 이제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양해 줄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태국을 가봤더니 교회들은 많은데 이 사역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집비선교회 한준수 선교사님도 거기 목회를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넘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진 목회자를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목회자를 한 300명 정도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 많은 자원 거기서 언어 한 1년, 2년 배우고 나면은 그 나라에 목회자 없는 지역에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캄보디아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그쪽에 지금 목회자가 좀 부족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을 좀 보내서 목회하고 또 목회할 경우에는 뭐 자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인들이 또 목사님 월급도 주고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제가 지금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선교의 촛대가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도 좀 불이 좀 꺼져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도 10년, 20년 지나면 10년 안에 이게 굉장히 참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회선교회도 60대가 참 많아요, 60대가.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다 이제 나이들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이 선교 자원들을 선교지에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일본이 아시아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이제 키워가지고 한국 사람 훈련시켜서 같이 가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뭐랄까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다가 이제 훈련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중동에 가도 이제는 중동은 좀 아직 뭐 좀 어렵겠지만 여러 뭐 남미에도 선교사 훈련을 좀 더 세우고 그래서 그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재파송을 또 한다든지 이런 플랜을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강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예, 아니면 같이 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